네, 안녕하세요. 하트님입니다. 현재 시간 25년 1월 28일 오후 1시 9분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딥시크 관련으로 내용들을 조금 공유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연휴 동안 딥시크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롭게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루트를 찾기가 생각보다 되게 빡세요.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어차피 31일 날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제 딥시크가 정말로 강한 내용이고 만약에 미장과 국내 시장을 좀 스크래치 낼 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반사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즉 반사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내용들, 딥시크 관련주들도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내용을 공유를 드리겠지만 현재로서 시장을 체크했을 때 반사수혜를 어디가 받을 만한 내용들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공유를 드려보고자 일단 영상을 찍었고요. 자,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딥시크 내용으로 지금 AI 전체적인 조정이 오고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6%입니다. 그죠? 마무리가 그렇게 됐고 뭐 이후에 조금 올라온 상태로 마무리가 됐지만 엔비디아 자체가 이 정도로 조정을 받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현재 딥시크 플러스 지금 추가된 내용으로 좀 공유를 드려보자면 딥시크뿐만 아니라 현재 준비되어 있는 중국 쪽에서 준비되어 있는 AI 계열들이 굉장히 많다는 내용들이 저한테 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파급력.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익성의 기조가 흔들릴 만한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과점이 아니라 이제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모든 디렉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16%가 됐고 마찬가지로 홀딩스 또한 똑같습니다. ARM.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느낌도 이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현재 원전, AI, 뭐 반도체, 자율주행, 뭐 기타 등등 빅테크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자, 아무튼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내용을 좀 가지고 온 거 플러스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자, 일단은 바이오하고 조선, 애플, 중국, 그다음에 예상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일단 다시 한번 돌아와서 머크가 어제 2%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4%. 자, 그냥 일부 몇 개만 보더라도 현재 바이오 섹터들이 일본 금리 영향도 있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영향으로도 바이오 쪽에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나 뭐 빅테크들의 조정 이런다면은 바이오 쪽의 주목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플러스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혼자서 방어를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실적 발표 즉 30일 날 있을 애플 실적 발표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AI를 합치는 그런 느낌의 디렉팅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즉 엣지 컴퓨팅을 중요도로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좀 방어를 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월가에서는 애플을 AI 산업에 조금 영향성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요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고 플러스 조선.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와 환율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선의 의미는 커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또 연관이 되어 있을 만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까지도 일단 내용을 체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바이오는 대표적으로 일단 알테오젠을 좀 뽑았습니다. 일단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현재 경고 딱지도 풀렸기 때문에 일단 베스트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다음에 온코네 테라퓨틱스. 일단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내용을 좀 공유를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 상장했었던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종목들은 뭐 종목을 사라 이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반사수의 가능성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래 무조건 사라고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금물이죠, 그거는. 전 리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유한양행도 근래에 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자체도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유한양행은 국내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FDA 가장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퓨처캠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입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좋은 이제 내용들을 좀 공유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좀 주목도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자체들 섹터들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딱 예상치와 부합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요? 이거는 그래서 내용들이 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삼천당제약도 뭐 좋은 내용들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뭐 보로노이 또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 이제 반사수의 첫 번째 픽으로 뽑는다고 한다면 바이오 쪽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었고요. 고용지표가 높게 뜨긴 했지만 실제로 어쨌든 아예 계속적으로 금리적인 측면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노선이 분명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좀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쪽은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지만 금리와 환율의 의미성을 부여한다면 부여하겠지만 실제로 그 AI 전력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단독적인 그런 섹터를 가지고 있는 조선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흐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힘스, 뭐 H중공 1승 같은 뭐 추가적으로 마린솔루션이나 이런 애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오션이 가장 이제 높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필두로 아래에 있는 애들을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높아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입니다. 자, 애플은 아까 말했지만 엣지 컴퓨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AI 산업에 조금 변화성을 다루고 있는 애플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태성과 그리고 과거 디바이스 기준으로 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디바이스 기반으로 기조를 해서 뽑은 거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태성은 좀 영향성이 있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근래 이제 뭐 물론 제이오 얘기들도 있었겠지만 유상증자를 어쨌든 뭐 내용이 나왔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굉장히 높게 잘 가고 있는 그림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BH 같은 경우도 사실 얘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뭐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종목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지금 거의 매도세가 굉장히 높은데
자, 그다음에 자화전자도 F라고 좀 연관이 되어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디바이스 기반으로 이제 했었을 때 내용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일단 GRT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AI 기반 딥시크가 나온 거라서 기조를 여기로 잡아야 되죠. 중국 쪽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서.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중국 관련주들은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테마를 형성하기 위해선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GRT, 흥성그룹, 그 다음에 컬러레이,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식으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른 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엮으면 엮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일단 이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딥시크가 기조가 된 거는 H백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를 어느 정도는 물량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의 주목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과연 맞춰질까? 그러니까 즉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의 그런 차이보다는 현재 평균 값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어갈 수 있냐. 특히나 요번에 발표했었던 5090의 그런 내용들이 과연 이제 값어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제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약간 중립의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엮여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얘네들은 일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제이션, MDS, 아이크래프트, PC 디렉트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일단은 반사수의 가능성을 좀 기반을 둔 이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뒤에 영상에서는 딥시크 관련주를 좀 공유를 해서 아마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